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레이저 인듀스드 브레이크다운 스펙트로스코피에 대한 리뷰입니다. 레이저 인듀스드 브레이크다운 스펙트로스코피, 즉 립스는 레이저를 분석 시료 표면에 집속시켰을 때 발생하는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가 방출하는 빛을 분광 분석하여 분석 시료의 성분을 정량 혹은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기본적인 실험 구성과 절차는 준비한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해 펄스를 조사하고 집속 렌즈를 통해 이를 샘플 표면에 집속시킵니다. 집속된 레이저 펄스에 의한 레이저 어블레이션 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 플라즈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플라즈마의 방출광을 광섬유를 이용해 분광기로 전송하여 플라즈마의 방출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측정 과정을 통해 얻어진 스펙트럼의 예시입니다. 분석 시료의 구성 원소에 따라 플라즈마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소개드린 것처럼 립스는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측정 시간이 매우 짧고 환경적 제약이나 별도의 샘플 전처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실시간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 고체, 액체, 기체 등 물질 상에 관계없이 측정할 수 있고 국소 부위만을 어블레이션 시켜 측정하기 때문에 분석 시 공간 분해능이 높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들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응용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질 탐사, 특히 화성처럼 측정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 응용되고 있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해양 탐사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전자장비나 여러 레이저 가공 시 실시간 모니터링, 공간적으로 시료의 원소 조성 분포를 파악해야 하는 유물이나 생체 시료의 분석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것과 같이 립스는 다양한 장점을 갖는 분석 기술이지만 ICP-OES와 같은 다른 분석 기술들과 비교했을 때 감도가 낮고 측정 편차가 다소 크다는 단점을 갖습니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호 증강 그리고 에러 감소가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호 증강의 경우 연속한 두 펄스를 통해 플라즈마의 생성 후 재가열을 통해 신호를 증강시키는 더블 펄스 립스와 분석 시료에 나노 입자를 올려 측정 시 플라즈마 공명을 유도하여 신호를 증강시키는 나노 파티클 인핸스드 립스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 증강의 경우 셋업을 변경한다던가 특정한 시료 전처리를 하는 것과 같이 하드웨어를 변경하는 방법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에러 감소를 위해서는 아래의 예시처럼 데이터 처리 방법을 개선하거나 추가로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예시의 경우에는 플라즈마의 중심부 고온 영역에서 방출된 빛이 플라즈마 외곽의 저온 영역에 다시 흡수되는 셀프 업소션을 보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 그림에서 보시면 검정색 선은 보정 전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데요. 원래 피크는 가운데에서 관측되어야 되는데 셀프 업소션에 의해 가운데에 딥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셀프 업소션은 정확한 분석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셀프 업소션이 일어나지 않을 때 스펙트럼을 개선할 수 있으면 에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반복적인 보정 알고리즘을 통해 추정한 셀프 옵션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스펙트럼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은 각각 보정 전과 첫 번째 보정 후 그리고 두 번째 보정 후의 스펙트럼을 통해 얻어진 볼츠맛 플롯인데요. 보정 후 R 스퀘어 값이 전반적으로 1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각각의 원소에서 얻어진 라인들 간의 편차도 원래는 이렇게 컸었지만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측정 에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데이터 처리에 관한 몇 가지 예시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이터 처리 방법에는 방금 전 예시처럼 스펙트럼 데이터 자체에서 추출할 수 있는 특성을 통한 방법들도 있지만
이 예시에서처럼 측정 시 발생하는 다른 신호를 통해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립스 분석 시 정교화는 스펙트럼 강도의 편차를 줄여 결과적으로 에러를 감소시키기 위해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다양한 종류의 정교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분 함량을 알고 샘플 간 편차가 작은 원소에 해당하는 스펙트럼 강도를 통해 정교화하는 인터널 스탠다드 노멀리제이션부터 배경 신호를 통한 정교화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레이저 어블레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향 신호를 통해 스펙트럼을 정교화함으로써 측정 편차를 줄였습니다. 레이저 어블레이션 시 발생하는 음향 신호를 마이크로폰을 통해 측정했고, 이때 발생하는 여러 개의 피크 중에 첫 번째 피크에서 측정된 전압의 제곱의 합으로 스펙트럼을 정교화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교화란 스펙트럼의 강도를 해당 값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측정 스펙트럼의 강도가 동일한 시료에서 어떠한 편차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위의 검은색 그래프는 정교화하지 않은 스펙트럼의 경우를 나타내고, 아래 분홍색 그래프는 음향 신호를 통해 정교화한 후의 경우를 나타냅니다. 각각의 스펙트럼 피크가 그리는 분포는 각기 다르지만 탄소, 수소, 실리콘, 칼슘에 해당하는 피크 모두에서 정교화 후의 상대 표준 편차, 즉 RSD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 또한 측정 시의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스펙트럼 강도를 보정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측정 시 사용된 레이저의 빔 프로파일을 측정했습니다. 우선 측정된 빔 프로파일을 450개의 영역으로 나눈 후 이 영역의 최대값을 취해서 하나의 프로파일을 450개의 컴포넌트를 갖는 벡터로 나타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벡터들의 평균을 스탠다드 빔 벡터로 상정하여 이에 대한 빔 디비에이션 벡터를 도출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펙트럼 강도 또한 다수의 측정에서 얻어진 스펙트럼의 강도의 평균을 스탠다드 인텐시티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스펙트럴 디비에이션을 도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빔 프로파일을 통한 스펙트럼 강도의 보정이라는 방법이 적절한 방법인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싱글 스펙트럴 라인에 대해서만 보정을 수행했습니다. 만약 전체 스펙트럼이나 다수의 라인들로 이루어진 아웃풋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파장이 학습 과정에서 간섭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것보다 좋지 않은 결과가 얻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여기서는 빔 디비에이션 벡터를 입력 데이터로 스펙트럴 디비에이션을 출력 데이터로 사용해서 회귀 분석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학습 시의 입력 데이터가 빔 프로파일이었고 출력 데이터가 스펙트럴 디비에이션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측정 시 빔 프로파일을 함께 측정하면 스펙트럴 디비에이션을 추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스펙트럼 강도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스펙트럼을 보정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X축은 측정일을 나타내고 Y축은 스펙트럴 라인의 민 앱솔루트 에러를 나타냅니다. 이는 적절하게 보정된 경우가 부적절하게 보정된 경우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방법의 타당성을 나타냅니다. 이번 발표 자료에서는 전부 넣지는 못했지만 다른 스펙트럼에 대한 결과도 이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에 관한 다른 라인에 대한 결과는 아래 논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실험 또한 측정 시의 다른 데이터를 통해 스펙트럼을 보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우더 샘플을 측정할 때 측정부가 측정마다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 편차가 더 심해집니다. 이렇게 측정부 형상이 달라짐으로써 발생하는 편차는 측정부의 이미지를 통해 보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측정부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다음과 같이 측정 전후의 이미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이미지 데이터를 통해 스펙트럼을 보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CNN 모델을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구체적인 모델의 구조는 현재 사용 중인 PC의 사양과 이미지 품질 등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